엄마가 필요한 건 이런 책인데 왜 이런 책을 안 만들지? 그럼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살고 있는 구청에 가서 신고서 하나만 작성을 하면 출판사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했는데 너무 다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한 명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뒤에는 100명, 1000명의 고객이 있다. 시니어 문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망해?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저한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분을 모셨는데요.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오히려 여러분들께 자신의 노하우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유지윤 작가님인데요. 유지윤 작가님은 사실 작가로 소개하기보다는 대표님으로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일구셨는지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오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유지윤 대표님,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될까요? 네, 길게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시니어 컬러링북을 만드는 출판사 대표고 그 시니어 문화 사업을 하는 문화 사업가, 그리고 이번에 경력이 없지 경험이 없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어이구, 짧게 얘기하셨는데 좀 임팩이 확 있게 오네요. 사업도 크게 하시고 책도 내시고. 이 책이 근데 첫 번째 책인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은 첫 번째 책이고요. 컬러링북은 8권을 냈어요. 컬러링북이 8권 있고 그다음에 책을 낸 거는 처음이신데, 제가 책을 쭉 읽어봤는데 일단 후루룩 읽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여러분들 읽을 수 있는 이런 아주 편안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책을 내셨는데요. 경력이 없지 경험이 없나 라는 책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경력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업화한다든지 자기 삶의 어떤 중심축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걸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컬러링 북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이 노인들, 우리 이 노년들이 제일 쉽게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 컬러링북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서점이나 문방구 가보세요. 종류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엄마도 3권 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리즈를 못 찾았어요. 이거를 계속 지금 발행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요새 좀 많이 팔립니까? 예, 꾸준히 팔리고요. 어떻게 알고 이게 주문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전국 방방곡곡에서 돈을 좀 꽤 많이 벌고 계시다는 얘기네.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이런 데랑 조인해가지고 네. 세트로 뭐 예. 몇백 권씩, 예, 뭐 예. 1000권씩 이렇게 팔고 있기도 하시죠. 그 네. 얘기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르신들 그 정서 지원을 위해서 이제 그 복지 사업 측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컬러링북이랑 색연필이랑 이렇게 세트로 드리고 이제 복지사님들이 또 이제 가가호 방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문할 때 꾸러미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구나. 드리고 나서 이제 얼마마다 한 번씩 가셔가지고 잘 하고 계신가 네. 체크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나세요? 이렇게 물건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사업가죠. 그러니까 장사죠. 네. 장사를 하시는데 물건이 팔릴수록 기쁜 거야. 저 컬러링북을 받으셔가지고 저걸 재밌게 칠하면서. 근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컬러링북을 보고 놀란 게 그림 색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글을 쓰게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림과 글이죠. 뭔가 이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디자인하는 건. 제가 컬러링북을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거기다가 글을 같이 쓰도록 하는 책은 이 책을 처음 봤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색칠만 하면은 그냥 손운동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색칠을 하다 보면은 저희 그 그림의 특징이 내 옛날 시절을 생각하게 추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얘기가 떠오르는 자기 얘기가 떠오르고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생각이 있었지. 그러면은 이제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글로 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를 옆에다 글을 써놓으면 이제 자녀분들이 보면 우리 엄마가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계기도 되고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솔직히 자서전 같은 걸 쓸 기회가 없잖아요. 색칠을 하고 글을 써가지고 한 권을 만들면 나의 인생 그림 에세이구나.
이게 한 권이 완성이 되는구나. 그런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만들게 그런데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은 자수성가한 뭐 한 20년 정도 사업을 하신 분 같은 톤으로 자기 그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거든요. 사실 몇 년 되셨어요? 한 4년 그쵸, 되셨죠? 4년이고 그냥 횟수로만 5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년, 그리고 처음에는 뭐 좀 헤매셨을 거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물건도 팔고, 이제 먹살 만큼 되고 하는 건 한 2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 초년생에 해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일단 내공이 아주 빵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을 썼어요. 경력이 없지? 경험이 없나? 자신이 경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좀 들어볼까요? 이 책에 그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력이 없다는 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해본 경력이 전혀 없어요. 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봤다거나 뭐 그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 보통 그러면 이력서를 쓰잖아요. 학교 졸업한 거 딱 쓰고 나 그 다음 줄부터 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취직은 불가능한 취직은 상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이가 많다 그게 경력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일은 새로 시작해서 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위축되더라고요. 일단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들수록 지금 대화하는 거로 봐서는 이렇게 위축될 타입은 또 아니신 것 같이 아니요, 당당해 보이시는데. 아니요, 엄청 위축돼서 음. 게다가 또 저는 아이도 늦게 낳았거든요. 네, 늦게 네, 나니까 네, 네. 이제 학부모들이랑 있을 때 저는 늘 왕언니였어요. 음. 왕언니였는데 나이만 왕언니였지 경력은 무경력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늘 이렇게 위축이 되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5년 전에 스타트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돈을 빵빵하게 벌고 나니까 지금 저랑 대화하는 것 같은 이런 당당한 유 대표님이 되신 케이스예요. 우리 모두 가능하다는 신뢰를 보여주실 텐데요. 자, 그렇게 위축된 상태를 뭔가 탈출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사실 우리 네. 이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저도 책에다도 썼지만 제가 지금 제 모습을 만들어 준 거는 저희 엄마와 저희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 상업적인 영감을 줘서 시니어들의 컬러링북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고 저희 딸은 극심한 사춘기로 제가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게끔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줘서 집 밖으로 내몰아줬어요. 뭐라도 시작해 볼 수 있게끔. 사실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사랑은 하는데 너무 힘들어. 딸은 사춘기, 이 왕사춘기는요. 정말 누구와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네.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엄마는 나에게 사업에 영감을 줬고 사춘기 딸, 이 아주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춘기 딸 덕분에 나는 집 밖으로 내몰려져서 사업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이 긍정의 화신, 이거 지금 어쩔까요? 우리 유 대표님의 이 긍정을 우리가 배우면 그러면 우리가 20년, 심지어는 30년 경력 단절 상태 또는 지금 유 대표님처럼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용기 내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출발은 역시 긍정이었네요. 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받아냈네요. 네.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에서 이 도대체 컬러링북이라는 걸 생각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한 2년 정도 같이 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80이 넘으셨는데 전에 알던 어머니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짱짱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게다가 치매 걸릴까봐 전전긍긍하시는 어머니 네, 모습이었어요. 네. 자신 없어하고 이제 맨날 불안해하시는 거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나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 아이한테 극심한 사춘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제가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구나. 그러고 생각할 때 엄마를 보니까 엄마한테는 제가 필요한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엄마를 이렇게 인지활동 같은 걸 돕는 홈스쿨을 1년을 엄마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보니까 엄마가 컬러링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똑같네. 네. 우리 엄마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시다 보니까 잘하시는데 계속 사드릴 책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맞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건 이런 책인데 왜 이런 책을 안 만들지? 그럼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를 위한 맞춤 컬러링북을 만든 게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디 뭐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미술도 전공 안 했는데 어떻게 저는 컬러링북을 미술을 만드세요? 전공한 정도가 아니라 똥손이에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똥손. 네. 그래서 정말 저는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사촌 동생한테 말했어요. 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나 그림을 못 그리는데 불가능하겠지 했더니 사촌 동생이 누나 그림을 왜 꼭 손으로만 그려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손으로 안 그리면 뭐로 그려? 그래서 머리로 그리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리고 싶은 거를 머리로 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다 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하면은 그려주는 분들은 다들 네, 계시는구만. 작가님이 그걸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 컬러링이 무슨 대단한 작품을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이요. 딸이 찾아주는 엄마의 그림책이에요. 이제 여기 여러 편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든 것은 꽃 여행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똥손인 우리 유 대표님의 사랑과 마음이 스토리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로 어떻게 무슨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것인지를 이제 작가한테 주면 작가님들이 이렇게 컬러링북의 그림을 이제 그려주시는 거죠. 제가 중간 제목 하나를 읽어드리면 여행 하나, 둘, 셋인데 지금 여행 셋이거든요. 꽃과 나의 이야기 이렇게 컬러링 북인데 전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컬러링 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토리 라인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오늘 보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전 시리즈를 사서 안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는 그 상품을 너무 사랑해야 돼요. 네.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만든 이 사랑스러운 거, 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고객을 만나시니까 네. 아니 돈을 벌 수밖에. 제가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지 하면 돈 벌립니까? 돈 도망가죠. 근데 자기가 사랑스럽게 만들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그걸 만들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이거 이제 우리 유 대표님이 실천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에 계기가 돼서 이제 컬러링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컬러링북을 엄마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 고객은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고객은 맨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저희 첫 번째 고객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엄마가 이제 만족을 하시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명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뒤에는 100명, 1000명의 고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만족하시는 걸 보고 더 만족할 고객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 20명 정도 체험단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딸과 딸이 엄마한테 이런 걸 선물하고 싶은 분들 신청하세요 했더니 20분 어디서? 블로그 상에서. 블로그를 하고 계셨구나. 네, 블로그 상에서 했더니 이제 20분 정도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블로그부터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야 네. 사람을 모으고 하지. 사람을 그래서 했더니 이제 각가지 자기의 사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셨는데 너무 외로워하세요. 뭐 엄마가 어떠세요? 뭐 그래서 지금 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밖에 못 다니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각가지 사연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다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명에서 20명 고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된 책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책을 만들게 된 사업적 거죠. 구상이 그런 프로세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떠오르고 그게 기반이 돼서 그 이후에 사업으로 확장이 되니까 사업이 안정적으로 갔던 거네요. 자, 그런데 그 20명의 체험단을 블로그를 통해서 모을 때 블로그 이웃 수가 한 1000명? 몇 명쯤 됐어요? 그때 그 많지 않았어요. 한 2,000명? 그 언더. 2,000명이면 엄청 많은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 블로그 강의를 들으면 서로 이웃 신청을 막 마구잡이로 하라고 그래서 이웃만 많았지 소통하는 이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블로그 1000명 많으면 2000명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냥 블로그를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사랑을 만들었을 때, 사랑스러운 물건을 만들었을 때 걔를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업의 단계로
확장 발전시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돼야 되잖아. 그런 블로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지금 유 대표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캐치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 다 귀에 쫑긋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이 되겠다 해서 1000권의 책을 찍게 됐어요. 찍었는데 이게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책에는 이렇게 바코드라는 게 ISBN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책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ISBN도 없는 책을 유통시키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출판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이게 없으면 이게 정식으로 유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정식 출판사에서 이거를 등록을 해서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냥 출판사에다 이걸 다 넘기고 10% 인세 정도를 받게 다시 하든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엔 좀 억울하지. 너무 억울하죠. 저희 아이인데 이거를 남의 집에부터 보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그때 막 블로그상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그런 블로그 이웃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럼 1인 출판사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 출판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사무실도 하나 얻어야 되고 그렇지. 직원도 둬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심지어는 경력도 없는데. 전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출판사 사장이 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괜히 집안 들어먹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죠. 그치? 이제 네이버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구청에 가서 신고서 하나만 작성을 하면 출판사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개인 출판은 집이 출판사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집을 주소로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사무실 하나 얻었다 거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아니니까 집을 주소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ISBN을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사후에 이걸 붙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식으로 이건 아니고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서 걔를 스티커 천장을 인쇄를 해서 하나하나 붙인 거예요. 붙이니까 얘는 이제 정식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애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뿌듯했겠네.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 ISBN을 붙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안동에서 성인문예 사업을 하시는 기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500권을 주문하고 싶다고. 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500권을 스티커를 착착 붙여가지고 납품을 하시고 납품을 한 게 시작이었어요. 얼마 버셨어요 그때?